이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럼 쌤 열로 하시고 전생고 앉아. 괜찮아요. 아니 이거 카메라 때문에. 요 선생님 요 좀 한 칸만 땡기시죠. 예, 한 칸 땡기시고 예, 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신입 두 분 오신데 저 좀 전에 오신 분 고참이시거든요. 나중에 중간에 잠시 이제 쉬는 시간에 서로 이제 이 통성명을 인사를 하십시오. 예. 그럼 나중에 또 우리 단체톡에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단체톡에 제가 강의했는 내용을 또 올려드리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저희들 한번 보시고 잠 안 오실 때 이래 한번 보셔도 들어보셔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이제 첫 시간인데, 우리 다 가장 궁금한 게, 물론 이미 공부하신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은 명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거는 아셔야 아는데, 그럼 그 명리학이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철학관에 가서 우리가 알아보고 기도하고 궁금해서, 그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는데, 과연 우리가 알고 그냥 말로만 듣는 이 명리학이 어렵다고도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꾸 공부를 해보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점점 더 갈수록.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는 처음에는 어렵다가 중간에 어느 시점 가면 확 도통이는 것 같아요. 확 도토이는 같이 깨닫다가 또 어느 시점은 또 다시 어려워지고 이제 이게 조금 반복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1년 정도만 여기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명리학이 어떤 거다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들의 삶과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펼쳐보면 그 길잡이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명리가 어떤 것인지, 그럼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삶과 관련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주팔자 명리하기 이전에 사주팔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주팔자는 말 그대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60갑자로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은 거. 그렇다면은 생년월일은 우리가 딱 태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까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명리에서 풀이하는 60갑자로 풀어보면은 사주 4개의 기둥과 그 안에 8개의 글자가 들어가게 나옵니다. 요 모양이 나오죠. 요렇게. 우리 이미 선생님도 다 아시지만. 여기 생년은 무슨 띠라고 하면서, 그죠? 내가 태어난 연도. 원래는 신축년이죠. 원래는 신축년이란 말입니다. 요게 이제 한 기둥이라. 한 기둥. 1주, 2주, 3주, 4주죠. 그 4주. 요 안에 8글자가 들어가잖아요. 아래 위로. 이래서 사주팔자입니다. 쉽죠? 요 사주팔자인데,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태어나는 생년, 태어난 달, 태어난 날, 시, 그걸 60갑자로 이렇게 풀어가 사주팔자로. 그래서 결국 사주나 팔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우리 할매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잖아요. 이걸 탓한 거죠. 이걸 탓한. 그러면은 우리들은 삶이 왜 이 팔자의 영향을 받나는 거죠. 받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리의 기본도 마찬가지고, 명리의 기본이 또 우리들의 삶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이 60갑자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 하늘의 기운이 어떤지, 그다음에 땅의 기운이 어떤지, 그럼 그 상황에서 생명체가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워낙에 똑똑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잘 안 믿으려고 하죠. 안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돌다리를 건너갈 때 여기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고, 여기 안 믿을다.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그죠? 여기 불안해 보인다 안다면은 짚어보고 건너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짚어보고 여기 좀 뭐 넘어지겠다, 꼰드랐다라고 하죠. 넘어지겠다 싶으면 뭐 한 칸 건너가든지 다시 이 뭔가 중심을 잡아서 지나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 8글자를, 사주 8글자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천지의 기운이 우리 인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요것들을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우리가 알면 그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배워서 알면. 그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무지지, 무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요. 그럼 믿는다 안 믿는다와의 차이는 아니죠. 안다 모른다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유일신 이래서 이게 뭐 신적인 그런 이제 미신적인 이제 그런 이 내용의 학문인가라고 해서 전혀 이 믿지를 않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그걸 짚고 넘어갈 수 있고 모르면 무지한 거죠. 그래 알므로 인해서 우리 삶에 그러한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삶의 지혜. 자, 그러면 삶의 지혜를 명리를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우리 명리가 어떻게 이제 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생명체가 있어요. 이 생명체가 우리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또한 우리 식물, 동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생명체가 이걸 하나의 지하, 이 밑으로 지하, 보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보고, 이 생명체나 씨앗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우리가 육 안으로 드러날 수 나오는 데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음과 양이 합하여, 그죠? 원래는 어머니 뱃속에는 자궁은 깨끗하잖아요. 여기에 이 자체는 무거기 없는 상태. 거기에서 이제 음양이 동한 거죠. 그래서 생명체, 말하자면 씨앗이 탄생한 거고, 그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을 있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은 씨앗으로 가지고 있다가 땅 속에서 씨앗으로 있는 상태에서 한동안의 세월이 지나서 새싹으로 봄에 피어납니다. 겨울을 지나서. 겨울이란 우리가 한 계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럼 이 씨앗이 땅 속에 있는 동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봄일지라도 이 씨앗이 발아하고 새싹으로 피어나기 전까지는 겨울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피어나면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은 그러면은 발아해서 새싹이 돋아날 때는 언제가 돋아나는 거예요? 봄이래야 돋아나는 거죠. 계절적으로. 그죠? 겨울에 안 납니다, 새싹이. 이게 자연인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이 씨앗이 발아해서 새싹이 나오고 하려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자연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나무 한 그루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무, 왜? 생명체니까. 나무가 많은 세월 동안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내 뿌리를 단단하게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내 이 처음에는
요 새싹이 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얇게 올라오지만 이걸 점점 더 피를 단단하게 하면서 그래야지 단단하게 자랄 거 위로 자랄 거 아닙니까? 이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은 토질도 좋아야 되잖아. 땅이. 좋은 땅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 바라는 씨앗이 어느 황토 좋은 땅에서 태어난 놈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갈밭에서 산에서 그죠? 어떤 악조건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발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라는 환경이 벌써 다르죠. 그 환경이 달라지는데 결국은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달라요, 벌써. 그죠? 부모님이 다르고 내가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그 출발 자체가 다른 조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생명체가 육안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져서 자연 환경, 자연에 나온 거죠. 자연에. 그러면 벌써 받는 기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에는 천수상하죠. 천수. 하늘에서 기운을 들이는 거죠. 들이오고 땅에서는 그죠? 지수형이잖아. 이러죠. 자, 새싹이 봄에 대지를 파랗게 덮으면 그러면 이 새싹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은 자라면서 나무도 될 수 있고 한글을 나무로 가정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은 벌써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는 그 형체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 생명체가 영향을 절대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받죠. 절대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받는데 그러면은 천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어떤 기운들이 있다는 거죠. 이 기운을 받으면 가장 우리가 확실한 거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있어, 태양이. 그러면 이 나무나 새싹이 발화한 조건이 일단 땅이 얼지 않아야 되잖아요. 땅이 얼지 않은 조건이 돼야 이 씨앗이 위로 뚫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 하려면 이 태양이 아주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이전에 태양의 기운을 이 나무가 못 받고 있다면 자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태양의 빛이 있어서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죠. 잘 자라갖고 하나의 진짜 이 과실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자라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태양의 기운을 안 받고 태양의 기운을 안 받으면은 이 식물의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죠.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태양의 기운만 계속 태양만 내려쬐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자라기는 쭉쭉 하지만 왜 뿌리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수분이 지하에 있는 수분을 봄이 되면서 태양에 비추면 자라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다 쓰지 않습니까? 봄에 계절에서 끌어올려다 쓰거든요. 태양만 있고 물이 없으니까 지하에 물이 없다면 이 나무는 자라지만은 말라버리죠.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처음에는 물이 있으니까 자라지만 그렇지만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도. 이러한 조건을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자연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벌써 이 물의 기운과 여기 이 태양의 이 기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러한 상태를 천수가 상하면, 그죠? 이거는 하늘의 기운이 땅에
다 다르는데 땅에 이제 주는데 이 생명체, 식물이나 우리 생명체들이 그 영향을 또 어떻게 받습니까? 땅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 하늘의 기운과 땅에 우리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기운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영향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 천수상해서 그 형체를 봄에는 봄의 형체를 만들고 여름은 여름의 형체를 자연이 만들고 자연이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연. 맞나 모르겠다. 그럴련, 그을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지대로 그렇다. 인위적이지 않다는 게 자연입니다.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거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인 것과 하늘의 기운, 천수상한 것이 상호작용하니까 이 하나의 형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겨울에 만약에 어떤 화분에 꽃을 하나 피운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주변 환경이 봄과 여름을 봄에 새싹을 피우고 여름에 환경을 만들면은 이 꽃을 피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과실수라면 이 하나의 배나무라면 도화가 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과일이 열릴 거 아닙니까? 언제 열립니까? 꽃이 떨어지고 나야 과일이 열리는 거라. 이게 자연인 거죠, 자연. 지대로, 스스로. 누가 인위적으로 꽃을 띄고 그 안에 열매를 까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아주 신기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 나무가 만약에 태양의 기운이나 물의 기운이나 그 다음에 토질이나 그 다음에 나무의 이 본질의 이 나무 상태나 어느 하나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원래 바라는 이 가을에 이 왕성한 열매는 우리가 이 생각만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과 자연의 기운이 잘 조화가 되면 그 한 해는 풍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과를 풍성하게 그만큼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명리적으로는 풀어놓은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이 어머니 배 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자라야죠. 인생을 살아야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살면서 자라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 또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인생 살아온 것을 한번 되짚어 보기도 하고 그럼 거기서 점점 더 어떻습니까? 나이가 60이 되고 넘어갔는데도 거기서 새로 인생을 더 활기차게 살아보려고 팍 삽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나이 60,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직장 생활하고 은퇴하고 그러면은 내 했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내 경험했던 삶을 가지고 되돌아보면서 내 삶을 알차게 살기 위해서 뭔가 매듭을 짓잖아요. 뭐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았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시점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회사에 직장에서 공직생활 수십 년 하고 정년퇴직했는데 나이 60 넘어갖고 새로 이제 투자한다고 사업한다고 몰빵하고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물론 대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런 인생 구도 속에서 그러면 나이가 우리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시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머리와 몸이잖아요. 그래 생각, 혼과 백이잖아요. 그 혼이란 것은 양의 기운이란 것이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몸뚱아리는 고기는 음의 기운이란 것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이 좀 양의 기운은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죠?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양의 기운은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그죠? 양의 기운이니까 지 고향을 찾아서 떠나고 몸은 어떻습니까? 땅 속에 자연으로 가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우리 사람이나 이 나무나 생명체들이 이러한 대자연의 우주의 그 기운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데 태어난 날과 아이가 딱 태어나는 날과 태어난 날 시간까지 합치니까 그 60갑자기 풀어보니까 4주 8글자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운들은 그럼 무슨 태양이라는 이 화라하는 이 기운도 있고 에너지가 또 이 토라하는 이 토질에 관한 또 음과 양을 조절하는 어느 이런 기운들도 갖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물의 기운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죠. 이런 기운들 또 뭐 이 본체, 생명체 본체 이런 기운들 이런 걸 목이라고 나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나무라고 본다면 이러한 기운들이 또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잘 맞으니까 가을에 좋은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토리 같다마는 배로 생각합시다. 이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걸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결과를 추수할 때 우리가 많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생년월일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시를 60갑자로 4주 8글자 명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바꿔서 봅니다. 그걸 아까 4주 8글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게 완벽할 수가 없어. 8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60개, 갑자가 60개가 되고 음양이 2개지만 그 가운데서 오행이 5개라는 게 있고 그 5개의 음양이 있으니까 하늘의 기운은 10개, 지지에는 12개, 또 봄, 가을 있고 엄청 많죠. 그래 분석하면 4주 8자가 51만 8천 개가 되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우리 혈액형은 과학적인 그 성분 분석, 성향 분석하고 할 때, 성격 보고 할 때는 혈액형 보통 몇 개, 4개죠, 4개. 그죠? 그걸 거기에 비하면, 이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엄청 더 세밀하고 말도 안 되게 더 과학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열어놔놓고 우리가 그 사람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혹시 안 맞는 게 있던가요? 안 맞는 건 없죠. 그 성품은 포커스를 정확하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답을 못했을 뿐이지 반드시 맞거든요. 반드시. 근데 그렇다면 우리 사람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이 나무처럼 이 사람이 자 나무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물이 없으면 이 나무는 어떨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생명의 물이라는 어떤 생명의 이 미네랄 우리가 생명수 그죠?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생명체지 말 그대로. 그럼 물이란 우리 명리적으로는 수라고 표현합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요. 물이란 수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없다라면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자라나는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도 그러면 수가 없다면 이 수는 사람들한테서는
휴식이라고 합니다. 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밤을 칭하기도 하고, 또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또 글과 학문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이제 해석할 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만약 반대에 있는, 수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추위, 겨울, 이렇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표현.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사주 8글자를 열어보니까 수라는 오행의 기운이 없더라. 이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태어난 이 아이가 수라는 에너지가 내 사주 8글자로 풀어보기는 없더라. 그 운에서도 오나? 운에서는 뭐 대운이라는 것도 있고 해운, 세운, 매년 오는 운이 있지만은 뭐 매년 운은 뭐 오기는 오죠. 운이 안 올 수는 없잖아.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긴 하지만 크게 대운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의 기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태어난 이 아이한테 이 수라는 기운이, 이 나무처럼 수라는 기운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가 나한테는 글과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를 뜻하는 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없는데 나는 공무원 하려고 공무원 시험을 계속 친다고 가정합시다. 빨리 바꿔야지.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알고 모르고거든요. 알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맨 땅인지 질퍽한 땅인지 우리가 알매 그 지혜로 지식을 지혜로 사용해서 우리가 삶에 훨씬 더 알차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우리가 음양의 대표적인 게 밤과 낮이고 물과 불이잖아요. 그 태양이 아까 이 나무에서 태양의 기운이 나무가 약하다면 여름에 태양이 안 뜬다면 우리 태양이 안 뜨면 밤 아닙니까? 태양이 안 뜬다면 밤이거든. 밤은 모든 생명체들은 정지한 상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휴식의 상태거든요. 그럼 태양이 없다는 것은 이 나무는 이 화초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다에 배가 표류하고 있다면 등대를 보고 찾아가죠. 등대. 자,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내 사주 8글자 부족한 8글자를 탁 열어보니까 화기가 하나도 없어. 화의 기운이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은 벌써 이 화기가 없는 관계로 나무가 어디로 자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주 8글자가 컴컴하잖아. 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명주는 어떻게 살까요? 명주의 나무는 갈팡질팡한 거라. 그럼 그 사주 명주에 목은 있다 하더라도 화가 없는 관계로 목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럼 그 목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 목이 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목이 나의 글과 학문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화가 내한테 없는 관계로 화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 화라는 것은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절대적인 기운의 존재죠.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제 비추어서 보는 거죠. 그럼 내한테의 내 사주 팔자의 목을 다 열어보니까 목이란 게 있는데 화가 없어. 그럼 이 목은 갈 곳을 잃었다는 얘기죠. 사주 8글자가 컴컴하다. 그럼 이 목에 대해서는 목이 어떻게 자랍니까? 못 자라지. 그러면은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노력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선 뭐 환경적으로도 부모님 밑에서도 자란 환경에서 노력을 하면서 자라갔죠. 그러면 내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인생 지향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떨까요? 어디로 갈 줄 몰라. 내가 뭐 해야 될지는 몰라.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화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화 쪽으로 갔다가 나무는 불 있는 쪽으로 피거든. 화 쪽으로. 태양 있는 쪽으로. 컴컴하니까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바로 자란다 가정합시다. 그럼 태양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태양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무가 바로 쭉 가죠. 그걸 없는 사람들은 이미 왔다 갔다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는 얘기죠. 훨씬 늦어진 거죠.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주 8글자를 탕전을 보면 이제 이 명주, 이 아이가 어떤 기운이 이 나무, 이 한 그루 나무를 가정하고 여기에서 이 나무가 잘 자라는 조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하게 자라서 남들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국가에 이익도 주고 잘 하다가 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부모로서도 자식한테의 어떤 그 바람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 아이가 갈팡질팡 한다면 부모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라 하잖아요. 야, 이놈의 새끼야, 전부 지 탓이거든. 만약에 명리를 지금 오늘부터라서 명리를 공부해서 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네가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하자는 거죠. 야가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꾸 억압하고 뭐라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해하면서 그 아이한테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침을. 그럼 네 화라는 게 없기 때문에 태양의 기운이 약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양의 기운을 이 아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나무에 해당되는 그 인자가 잘 자라서 그러면 이 아이 인생이 밝아지고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걸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 그거 안 믿는다. 그건 지 무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알면은 어떨까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유독 보면 더 차갑고 조용하고 밤의 기운을 더 좋아해, 선호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점점 더 화해의 기운과는 멀어지죠. 그러면은 이 나무의 글자는 해당되는 글자는 어떨까요? 점점 더 갈 곳을 잃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아이의 인생은 실패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경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공부했으니까 그걸 지혜로서 쓴다면 이 아이는 인생을 슬기롭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고 모르고의 관계는 아니죠, 완전히. 알고 믿고 안 믿고의 관계가 참 아니죠. 알고 모르고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알면은 우리가 어떤 그 아이의 명주한테 아이한테 무작정 버럭하기 이전에 그 내가 배운 지식으로 어떤 지혜의 인생의 지혜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아까 천수상 지수형 관계, 천기와 지기와의 상호작용 관계, 그것이 우리 인간들한테 이렇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바로 제대로 슬기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명리라는 거죠. 명리학. 그게 자연의 것을, 자연의 아주 이치적인,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우리가 조금만 알면,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 인간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사주 8글자를 펼쳐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에 와 있구나. 내 인생의 봄이구나. 내 인생의 여름이구나. 내 인생의 지금 가을이구나. 그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 기운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애해야 되노. 그죠? 그럼 이 자연 환경을 한번 이 대식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이 지금 가을이니까, 그러면 봄, 여름이 이미 지나서 지금 가을에 왔는데, 봄, 여름이 어땠는지, 그럼 가을의 결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나치게 욕심도 안 낼 수도 있고, 아주 신경도 덜 써가면서 골치 아픈 일도 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리가, 우리 명리학이, 우리 한 사주팔자가 한 사람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만큼 지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문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부를 이미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바로 이런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들으시니까 그래도 이 비유한 설명 이것이 가장 이해를 하는데 가장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전은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